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요즘 경제신문 들여다봐도 좋은 소식 찾기가 영 어렵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권지 차장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요. 그냥 전체적인 시장 얘기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속보받아가지고. 북측에서는 미사일로 도발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또 중국의 급락, 트럼프 트윗, 한국 증시에는 당연히 좋을 것 없는 이슈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뭐 지나치게 비관론을 펼치면서 떨어질 거야, 약세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겠지만요. 지금 현 시점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이슈들을 좀 볼까요? 북측에서 단거리 발사체 지정 확정 리스크 고조 요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있지만 증시의 발목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코스피 750개, 코스닥은 10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양지수 떨어지며 시작을 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자, 우선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익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1분기 실적에 별로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게 없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PR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970선 정도까지 내려가야지만 PER이 10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찌 보면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으로 좀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머징 국가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내 환경이 어떻다, 별로 좋은 모습이 나올 게 없습니다. 실제 중국 지수를 보시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지금 현재 이란 제재에 대한 게 좀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중동 쪽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우리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사일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좋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여러분들 확인하는데 별로 좋아질 거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흐름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 별로 좋을 거리가 하나도 없게 지금 현재 미국의 아직 외국인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은 현물 그리고 선물 다 매수하다가 지금 현재 선물 쪽은 매도로 돌려버렸습니다. 물론 현물 쪽에서는 소폭의 매수긴 하지만 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힘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 한 2130선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거. 박스권의 어떻게 보면 하단입니다. 그 라인을 지켜주느냐가 가장 1차적인 우리의 관건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지금 굳이 떨어졌다라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조금은 더 조금 더 지켜보자.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130선이 지지가 되면 네. 다시 박스권 형성 그대로 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추가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추가 주택 공급 지역이 오늘 발표됩니다. 작년에 19만 가구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11만 가구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원래는 6월경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후보 지역으로 거론됐던 곳을 좀 들여다볼까요? 경기도 광명, 시흥과 하남 간북, 고양 화전동과 장항 동 여기에 안양과 김포시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11만 가구의 주인공은 어디가 될까요? 지금 국토부의 브리핑 현장 잠시 연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 진행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은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괄 발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희선 서울부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각각 신도시정 추진 방안 발표를 하겠으며 이어서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 여러분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직후에 MOU 체결 행사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질문은 두세 개 정도만 받고 추가 질문은 행사가 종료되는 대로 소관 실국장이 단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괄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도 지난 2차 발표 때와 같이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 방안과 일자리, 육아, 문화, 인프라 등의 개발 구상을 더불어 설계한 단체장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진희선 서울부시장님, 이재중 고양시장님, 장덕천 부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정보와 계획을 함께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책임도 함께 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시장 안전 정책의 추진으로 갭 투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 중에서 무주택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도 원활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24만 9천 호, 4만 3천 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많습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 2차 발표를 통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 중 19만 호에 대한 공급 계획을 공개했으며 오늘 3차 공급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 호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그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에 5만 8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26곳에 5만 2천 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공급 계획과 마찬가지로 4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 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의 신설 연장, 슈퍼 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가용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 지원 허브와 창업 지원 주택 등도 건설하여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에도 한층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지구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 에너지 타운의 조성, 수소 BRT 등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건축, 환경, 교통, 일자리, 스마트, 교육문화 등 6개 분야에 참여해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괄 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하여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여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시 및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교통재택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계략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813만 제곱미터에 3만 8천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로 자족 용지를 조성하여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100만 평 규모의 네, 중요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이슈에 관심을 좀 크게 쏟고 계실 텐데요. 추가되는 내용들 방송과 또 저희 시간 뉴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장 이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요, 오늘장 그나마 견조한 쪽이 어디일까 들여다봤더니요. 생각보다 은행주의 분위기가 양호하더라고요. 시총 상위권에서 놓고 봤더니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등의 은행주는 그래도 강보합을 유지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괜찮았대요. 여러 가지 금융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도 꾸준히 이익 체력을 증명했다라는 것에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면에 환차손, 좀 외환시장이 조금 뒤죽날죽하다 보니까 환차손 우려나 금리 인하 우려는 여전히 부담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은행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은 이익단으로만 생각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회사들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식은 좋았거든요. 실적은 좋았는데 못 움직였다. 작년 내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미국이 연 4회 그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은행지주를 좋게 봤었었는데 주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대한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더 이상 빠질 게 있을까? 지금은 아니면 배당주 역할도 해줄 거고요. 실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금융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저는 그중에 하나금융지주를 제일 좋게 보이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이 하나금융지주 빌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저희 추가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기아차요. 네네. 시간이 갈수록 오늘 분위기가 나아지고요. 네네. 최근엔 두말할 것 없이 좋았습니다. 이번엔 멕시코에서 토요타 제치고 점유율 4위를 기록했다. 모합이나 신형 K5 판매 확대될 거다. 개별 소비세 인하 이슈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이슈만 들리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가고 있는데 더 갈까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대 수혜주가 바로 이 전차, 기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출주의 대표 주자고요. 1월 달부터 정부에서 고용을 위해서 어디를 키워주겠다. 바로 이 자동차 쪽을 키워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키워주겠다는 얘기는 기아차, 현대차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고점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번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 잘 가고 있는 종목에 굳이 찬물 끼얹을 필요 있겠느냐?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오늘 중간에 LTE 연결이 있어서 저희 좀 시간이 좀 짤막하게 건넸는데요. 그래도 핵심적인 종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